껌딱지처럼 딱 달라붙어서 떨어지려고 하지도 않고 엄마만 그림자처럼 쫄쫄 따라다니면서 분리불안과 같은 행동을 보이는 우리 아이, 어쩌면 좋을까요? 오늘 토닥토닥 부모 놀이터에 함께 초대해서 이야기 나눌 분은 어머 5살인데 엄마랑 떨어지는 걸 그렇게 힘들어하고 그래서 어린이집에 보낼 때마다 너무 힘들고요. 새로운 낯선 상황에서는 정말로 적응도 힘들고 엄마를 그림자처럼 졸졸 따라다녀서 너무나 고민이라고 하는 윤주 씨 토닥토닥 부모 놀이터에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밖에는 지금요 눈이 펑펑 내리고 있어요. 오늘 내리는 첫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재밌고 행복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듯해요. 자, 윤주 씨 아이와 같은 엄마를 딱 달라붙어 가지고 껌딱지 같고 그 다음에 졸졸 따라다니기만 하는 이런 아이는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아이를 이해하려면요 애착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해요. 애착에 대한 진짜 의미를 알면 껌딱지인 윤주 씨 아이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죠. 껌딱지처럼 달라붙어서 도무지 떨어지려고 하지도 않고 이런 아이에 대한 슬기로운 대응 방법의 시작은 애착에 대한 의미와 그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윤주 씨, 애착은 부모인 주 양육자, 그러니까 윤주 씨와 윤주 씨 남편, 아이의 어머니, 아버지를 포함하여 특별한 존재, 즉 양육에 참여하는 조부모님 등 보조 양육자와 형성하는 친밀한 정서적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애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애착의 기본적인 뜻을 알았으니까요. 일단 잠깐 쉬면서요. 우리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한번 힘을 더 내고요. 내리는 눈도 한번 바라보다가 그리고 나서 다시 이야기를 시작하기로 해요. 윤주 씨, 생애 초기 부모와의 애착 관계는요, 대인 관계를 포함하여 일상생활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쳐요. 이 애착은요, 윤주 씨 아이인 내가 이 세상을 얼마나 안전한 곳으로 여기는지, 이 안전한 세상에서 안정적으로 모든 활동을 탐색하고 참여할 수 있는지, 즉 아이가 생존하기 위해 꼭 필요한 별표 100만 개만큼
중요합니다. 윤주 씨, 이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2차 세계대전 후에요,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시설이나 병원에서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풍족하게 제공받으면서 돌봄을 아주 잘 받았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요, 병이 들고 심리적인 문제 행동을 하는 아이들이 점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지 하면서 연구를 시작했죠. 그 연구의 결과는 아이들의 성장은 단순하게 먹고 자고 입고 하는 기본적인 충족이 전부가 아니고 꼭 친밀하고 특별한 누군가의 정서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 세상이 안전하다는 것을 경험해야 잘 자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또 실험 하나가 있어요. 원숭이를 실험 대상으로 삼아서 실험을 했는데요. 아기 원숭이를 엄마 원숭이와 떨어뜨려 놨어요. 그리고요, 아기 원숭이가 엄마 원숭이로 착각할 수 있는 원숭이 모형을 2개를 만들었는데, 하나는 차가운 질감의 철사로 된 원숭이 모형을 만들어 놓고요. 또 하나는 그 철사로 원숭이를 모형을 만들고 그 위에다 부드럽고 따뜻한 천으로 감싼 원숭이를 이렇게 2개를 만든 거예요. 철사로 된 원숭이, 따뜻한 질감의 천으로 감싼 원숭이. 그래서 이 아기 원숭이에게요, 철사로 된 원숭이에게서만 우유를 먹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따뜻한 천으로 된 원숭이에게서는 우유를 먹을 수가 없고요. 차가운 질감의 철사로 된 원숭이에서만 우유를 먹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유를 주는 철사로 된 원숭이를 엄마로 인식하고, 그리고 엄마라고 생각해서 딱 달라붙어 있고 재롱도 떨고 그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요, 그게 아니라요, 철사로 된 원숭이에게서는요, 우유만 다 먹고요, 우유만 먹을 뿐이에요. 그리고 우유가 다 먹잖아요. 그러면 얼른 다시 천으로 감싼 원숭이한테 가서 비비고 안기고 만지고 재롱을 떨면서요,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기 원숭이는요, 누구를 엄마로 인식해요? 따뜻한 질감, 부드러운 질감의 천으로 된 원숭이 모형, 그 모형을 엄마로 인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애 초기 부모 자녀 관계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거는요, 단순히 충분한 음식 제공이나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받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접촉과 위안이 필수적이고, 우리 아이들은 생존력을 높이기 위해 부드럽고 따뜻한 누군가와 반드시 정서적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이죠. 윤주 씨, 그래서 신생아들은요, 울음이나 미소 같은 애착 신호들을 개발을 해요. 이 신호를 통해서요, 엄마의 관심을 유도하는 것이죠. 이렇게 간절하게 신호를 보냈어요. 그런데 엄마가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요, 이 아기들은요, 엄청난 좌절을 겪게 되죠. 너무 슬퍼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 세상은 나를 외면하는 곳,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은 세상이야, 이렇게 여기게 됩니다. 아이가요, 6개월 정도 되면 기어다니잖아요. 그래서 기어다니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은요, 획기적인 애착의 신호, 더 적극적인 애착 반응의 행동을 하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단순하게 부모가 반응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부모에게 다가가서 안기거나 얼굴을 만지는 등 친밀한 행동을 표현하게 되고, 부모가 좋아하는 정서적인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윤주 씨, 그 행동에 친밀하게 반응을 해주면요, 부모를 안전기지 삼아서 여러 가지 새로운 환경들을 탐색하고 미래를 위한 성장을 준비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껌딱지인 우리 아이, 그리고요, 엄마와 떨어지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이 늦는 우리 아이는요, 필수적인 발달 과업인 독립을 누리는 준비가 아직 덜 된 것이에요. 독립을 위한 준비가 아직 덜 된 것이죠. 독립을 해야 하는 시기인 4살 후반, 5살, 6살 아이가 껌딱지같이 딱 달라붙는 행동을 한다는 것은요, 독립에 필요한 충분한 조건인 애착이라는 강력한 힘이 부족한 것이죠. 자, 여기 우주에 발사되기 위한 로켓이 있어요. 이 로켓에서 발사체가 탁 분리되어 날아가서 우주에 도달하라고 하면, 자, 로켓에서 발사체가 분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강력한 힘이 필요하잖아요. 이 강력한 힘을 바로 추진력이라고 하죠. 우리 아이에게는요, 분리되어 나가게 하는 힘, 바로 추진력의 애착인데, 이 애착이라는 그 추진력, 강력한 힘이 없다면요, 로켓에서 발사체가 분리되어 날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아이에게도 애착이라는 강력한 추진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강력한 추진력이 없다면 엄마와 분리되지 못하는 것이죠. 엄마와 분리되는 게 너무 힘든 것이지요. 윤주 씨, 애착은요, 아이들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강력한 추진력이고요, 힘입니다. 자, 윤주 씨 오늘 이 눈 오는 날 토닥토닥 놀이터에 와주셔서요, 너무나 즐거운 시간이었고, 또 별표 100만 개짜리인 그만큼 중요한 애착이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굉장히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자, 이 별표 100만 개, 그래서 내용이 좀 길겠죠. 그래서 애착에 대한 2번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기로 해요. 자, 조심해서 집에 돌아가고요. 다음에 또 반갑게 만나겠어요. 안녕.